근데 심화를 부모님들께서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화라는 게. 이게 정말 심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 전문가들이 만드는 교과서에 그 왜 심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단원평가도 100점 맞고 중학교 내신도 100점 맞았는데 예. 고등학교 가서 왜 어느 정도 난도 있는 문제집 1, 2등급이 푸는 거를 왜 못 푸냐. 대부분의 애들은 초등학교 때 풀었던 교재 난도 그대로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교육계엔 다양한 카더라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새로운 코너 대기자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초등 수학 심화에 대한 주제로 오늘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심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 수학 심화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류승재 원장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차계령 대표님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예스24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수학자란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의 저자이자 24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에듀와 수학사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차길래입니다. 먼저 각자 생각하시는 초등 수학 심화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류승재 원장님. 고등학교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한 3등급 정도 선에서 안 오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안 오르는 게 3등급까지는 개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한데 좀 심화 문제 혹은 낯선 문제, 중킬러 킬러라고 하는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부족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막상 고등학교 때 그런 능력들을 기르려고 연습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를 가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일단 두려워하고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해설지 보고 읽고 해설지 보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또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비슷하거나 약간만 문제가 바뀌면 또 못 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낯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양은 아니라도 조금씩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그 심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심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요. 다른 의견이시죠, 차기령 대표님? 저는 심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저도 실은 학원을 운영하거든요. 예. 그리고 좀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맞고 킬러 문항 잘 풀고 그리고 서울대를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마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자 두 분이 생각하시는 초등 수학 심화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초등 수학 심화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수학 심화라는 말이 원래 좀 깊게 공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합의된 것들은 일정 이상의 어떤 문제집들이 있어요. 초등은 어떤 문제집, 고등은 어떤 문제집에서 그 정도의 문제집을 푸는 거를 이제 심화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수학의 본질적으로 가면 깊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배워도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기본 개념만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들, 그래서 확장된 개념 혹은 여러 가지 단원이 융합된 그런 개념으로 푸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보통 심화라고 하죠. 그럼 기본 개념보다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대표님은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심화를 생각하냐면 예. 심화라는 게 이제 깊게 공부를 한다는 건데 깊게 파는 거는 좋은데 어디를 파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곳을 파면 아무리 이제 애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화를 부모님들께서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화라는 게. 이게 정말 심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최고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교과서거든요. 뭐 진짜 뭐 박사의 뭐 교수님들의 뭐 최고 전문가들이 만드는 교과서에 그 왜 심화가 나오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엉뚱한 곳만 파다 보면 애들은 얻는 건 없고 힘만 빠지고 수학의 흥미를 잃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부는 지금이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출판사들이 만든 이 교재들이 많잖아요. 사설 학원들이 만든 이 교재인데 이게 너무
결이 다르고 교재로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심화학을. 그렇죠. 네. 예. 저는 이제 초중고 수학을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예, 예. 너무 문제가 많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네. 초중고를 다 섭렵하신 두 분으로 모셨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초등 수학 심화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 세세하게 좀 주제별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초등 수학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위 학생 10% 내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도 네.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네. 상위 어떤 10% 안에 들어서 심화를 쉽게 했던 아이들이 보통 그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심화도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고등학교 심화도 쉽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확률로 그 아이들이 4%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부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일부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어떤 심화 문제집도 잘 풀고 중학교 때도 시켜도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의 제 경험상은 굉장히 성실하거나 혹은 전교권에 있거나 애가 아니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해력이 좋거나 그런 수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그런 아이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화를 그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간이 날 때 좀 고민을 하는 연습을 한 애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그냥 어떤 내신이나 그런 것만 보더라도 1, 2등급인 애들이 이제 블랙라벨이든 뭐 실력 정석이든 이런 심화까지 풀어서 보통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가지고 1, 2등급 받는데 대부분 애들이 3등급부터도 이제 고등 심화라는 책들을 많이 못 건드리고 4등급부터 9등급은 77%의 아이들이 그냥 유형별 문제집 중에서 센 수학도 많이 못 건드려요. 시단계 그런 거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심화도 안 해도 대다수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하고 심화까지 도전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블랙라벨, 실력 정석 이런 심화 교재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풀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급이 갈려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고등 심화 교재들은 거의 1, 2등급인 애들을 빼고는 거의 못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아이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들이 애매하지만 어떤 심화 교재, 고등학교에서 좀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4등급에서 9등급은 센 수학 정도도 못 다루는 애들인데 그럼 그런 아이들은 왜 수학을 못하냐 아직까지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때도 심화를 못했을 거고 중학교도 못하고 고등학교도 못한 아이들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77%인데 대다수의 학생들도 초등 심화를 경험하는 이런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네. 뭐 도전할 수 있고 해보는 네,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학생들한테 수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 수학을 좋아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보다는 아닌 뭐 학생이 수학이 많죠. 아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 초등학교 심화 문제집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다 가져와가지고 보셨어요? 이제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학 회사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있어요. 저희 수학 연구원들 뭐 이제 다 불러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이 교육대 기자 나가니까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의 해봐라.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전원 반대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전원. 그 네.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 중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배우는 이 개념들이 적잖아요. 적죠.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융합하거나 복합할 만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네. 소스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근데 문제집 사설 문제집들은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가져올까요? 중학교 거에서 중학교 가져온다는 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 아시죠? 알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은 쏙 빼놓고 그냥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제집에다 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 벤 다이어그램을 배우지 않을 때는 분명히 배우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의 발달 상황이라든지 네, 그런 맞아요. 부분. 그런 걸 고려해서 넣지 않는 건데 네. 문제집에는 들어 있으니까 네.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곡보곡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에서의 수학 심화가 위에 중등이라든지 상위 개념을 그냥 끌어와서 쓰는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꼭 굳이 그런 지금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네. 많기 때문에 꼭 네. 굳이 이게 지금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문제집이라는 거는 초등 문제집을 보면 크게 기본이 있고 응용이 있고 그렇죠. 심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심화 안에 경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을 하고 응용을 아주 충분히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네네.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그 다음까지 심화까지 가는데 심화까지 초등학교 때는 가는 거는
아주 극소수의 극소수. 아이들한테는 예. 필요할 수 있죠. 왜냐면 워낙 뛰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실은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왜 안 오르냐면 자기가 손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만 하고 자기가 익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안 올라가고 수학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건데 저는 기본 문제만 풀자는 게 아니라 응용 응용까지? 문제집을 자기가 혼자서 낑낑 매면서 푸는 시간 예. 거기서 수학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건데 네네. 심화로 갔다가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네네. 하다가 수학에 흥미를 잃고 어. 수포자가 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응용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심화까지 했었을 때 네. 부작용이 오히려 너무 많다는 거죠.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흥미를 잃는다는 거죠. 흥미를 잃는다. 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기본 다음에 응용이 아니라 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심화를 한번 도전해볼 만한 아이들은 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권 구조로 가서 저는 개념하고 심화를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애가 심화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걔를 개념하고 응용하고 심화를 하면 심화가 쉽게 느껴져요. 근데 아, 심화를 하는 네네. 목적이 저는 심화를 하는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예.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배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음. 응용을 해서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어쨌든 심화를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응용은 생략을 하고 초등학교 때는 예, 예. 그리고 개념하고 바로 심화를 가면 예. 얘가 더 힘들게 문제를 풀게 되고 예. 힘들게 품으로 인해서 심화 능력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반대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이제 초등 문제들 중에 일부가 선행 개념이 들어간 문제가 꽤 있잖아요. 심화 문제 그렇죠. 중에. 예. 그래서 아니 중학교 선행 개념 기본서만 학습을 하면 이거 그냥 풀 수 가볍게 쉽게 푸 수 있는데. 있는데 예. 왜 이렇게 낑낑대고 뻘짓을 하냐. 어렵게 하냐. 근데 중등 개념서를 보고 이걸 풀면 쉬운 거는 쉬운 방법을 알아서 쉽게 푸는 건데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도 심화 능력이 안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심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아.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공부를 해라. 네. 수학을 잘하려면 첫 번째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형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 문제 안에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개념서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유형서로 그런 다지고. 다지고 개념을 다시 다지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예. 문제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개념이 작동되는지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유형을 생략한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유형이 제가 필요하다. 오늘 문제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 네네.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지금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럼 위에 이제 평행선에 관련된 초등학교 4학년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이 개념 연결 그래가지고 동의각과 억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동의각과 억각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15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15번 문제를 풀려면 방금 얘기한 그 중학교 1학년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래요? 네, 중학교 1학년 요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살짝 세네 줄 아. 써놓고 그 문제를 풀라. 중1 문제를 이건 중1 되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4학년 때 원래 수학을 계단의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나성형이죠. 이제 뭐 예. 단계적으로 배워야 예, 되는 예. 학문인데 초사하고 중1은 벌써 3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초사가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걸 배우고 있는데 문제집 풀면서 또는 학원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예.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버거운 교재라든지 학원 커리큘럼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 문제를 아는데 예, 예. 저는 좀 저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에요.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저 생각하세요? 문제가 이제 평행선 공리라는 것들은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우고 억각도 다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평행선 공리는 이제 사실은 공리니까 말 그대로 참으로 인정하는 명제이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평행선 공리까지는 이제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이건 수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하기 힘들어서 이건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해서 동의가 크기가 같다는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유도할 수 있는 성질들을 너희들이 한번 유도해보라 혹은 이 문제에서 이런 걸 접근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10분, 20분에서 그걸 끄집어내거든요. 예. 이런 어떤 평행선 공리라는 것들 하나 가르쳐주고 네. 아이들이 유도하게 연습을 해주면 그냥 아주 기본 개념으로부터 중등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유도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예. 근데 그런 능력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문제는 중등 그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풀리는 거는 맞아요? 예, 중등 개념 중에서 굳이 하나만 한다면 동의각, 평행선에서는 예, 예. 동의각이 크기 같다라는 그 평행선 예, 공리 예, 예. 하나를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 자기가 유도해서 풀 수 있는 정도. 고등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든지 평가 문제 같이 거기서 나오는 킬러 문항들은 질이 좋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초등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평가원의 그런 가이드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초등 심화 교재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지저분한 문제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시중 문제집인데 예, 예. 위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기본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심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네네. 건데 실은 똑같은 건데 네. 이게 계산만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 실은 이걸 꼭 풀어야 뭐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화 아니면 선행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심화를 선택하느냐 선행을 선택하느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학 심화, 선행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대표님 먼저.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러면 만약에 4학년이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5학년 거 선행을 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이제 심화 문제들을 보면 4학년 거에도 중1 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순서에 맞지 않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적당한 선행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학생이 좀 잘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거를 미리 선행하는 거 좀 뭐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무리한 선행은 이것도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어쨌든 수시 준비하고 지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선행이 좀 돼야 돼요. 아무래도 반복이 된 아이들이 훨씬 이제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행도 돼야 되고 심화도 돼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선행도 많이 하고 심화도 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어떤 선행 로드맵을 잡고 그래서 아이가 못 따라가면 부분적 심화를 통해서 심화 문제집들을 좀 건드려 주는 거. 부분적 중학교 심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가 뭐 심화 문제집 풀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단원을 좀 정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부분적 심화를 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개념만 놓고 푸는 것도 버거울 텐데 그렇게 심화를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게 현실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대해서는. 하면 영원히 고등학교 때도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영원히 이제 고등학교 때도 해설 조금 어려우면 그냥 해설지 읽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도전 안 하고 나는 2단계 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예.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심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학원에서 무지막지하게 시키거나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는데 좀 적은 양이라도 아이 수준에 맞춰서 적은 양이라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풀게끔 유도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면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나중에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고. 예. 오히려 심화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좌절감이 더 들어보면, 크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구를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농구를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뭐 드리블 연습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뭐 패스 연습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기본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러닝도 해야 되고, 네네. 뭐 근력도 기르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심화 초등에서의 심화는 덩크슛이거든요. 농구를 뭐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꼭 덩크슛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덩크슛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키도 엄청나게 커야 되고, 예.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뭐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예, 뒷받침되는 조건이 많은 맞아요. 친구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영재들이거나 어. 정말 뛰어나서 얘네들은 뭘 가도 소화할 수 있다. 예. 뭐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것처럼 대학 과정도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애들이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네네. 덩크슛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농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저는 드리블 열심히 하고 패스 연습하고 경기 좀 실전 경기 많이 뛰고 예. 얼마든지 잘하고 대회 우승할 수 있거든요. 예. 영재들이나 잘하는 애들만 초등학교 때 심화하고 그 심화 능력을 바탕으로 또 어려운 거 더 해나가고 그러면 영원히 그 갭은 못 따라잡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선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냐.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올림픽에 나갈 때 금메달을 따게끔 하는 생각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수학생들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은 못하고 외국 국제고를 가면 중학교 때 100점 맞던 아이들이 그 문제집 조금만 어려운 것도 못 풀어서 해설 읽고 그냥 이렇게 하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 국제고도요. 그럼 그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단원평가도 100점 맞고 중학교 내신도 100점 맞았는데 예. 고등학교 가서 왜 어느 정도 난도 있는 문제집 1, 2등급이 푸는 거를 왜 못 푸냐. 어. 근데 저는 경험상 보면 극소수인 애들만 거의 극복을 하고 대부분의 애들은 초등학교 때 풀었던 교재 난도 그대로 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그나마 시작을 초등학교 세팅하느냐. 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자기가 사고하면서 풀 수 있는 시간들이 형성이 되고 예. 중학교만 돼도 저도 자녀가 이제 중1, 중2인데 예.
애들이 예를 들면 이제 한 영어 학원 정도만 가더라도 중학교 때 영어 수학 학원만 다녀도 엄청 바빠 학교 생활도 있고 그리고 뭐 수행 평가하고 그러면 밤 12시 1시까지 숙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 이거 어려운 문제 이거 한 단계 더 발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고민해 볼까? 이거를 못 해요. 애들이 수학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그건 공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막 자기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약간 이거는 강압적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은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에 좋은 게 심하거든요, 실은.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 킬러 문항을 네. 푸는 능력이 요 네. 초등 수학 심화 이게 네.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학 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의견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그 수능 킬러 문항을 잘 풀려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직관력, 직관력. 예. 네, 통찰력 예.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직관력이라는 건 어떻게 기를 수 있냐? 직관력이라는 거는 이제 개념하고 문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연결고리를 볼 수 있는 눈, 안목이라고 하죠. 이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이 안목을 기르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개념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 문제집을 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킬러 문항하고 초등 심화하고 그렇게 막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심화는 중등부터 시작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 초등 수학 심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다가도 교습자 그러니까 혼자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껴서 대부분 많이 하는 방식이 학원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의 마케팅의 논리도 또 있고 학원 커리큘럼 일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초등 수학 심화에 아무리 맨 처음에는 의도가 긍정적이었어도 부작용이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학원에서 수학 심화를 했었을 때 우려되는 점 뭐가 있을까요? 결과도 보시잖아요. 문제집 결과도 학원 갔다 왔는데 2문제 풀었어 그러면 문제집 던질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두 문제밖에 못 풀었어. 너 뭐 했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원에 항의할 거 아니에요. 지금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냈는데 네. 오늘 뭐 3시간 보냈는데 2문제 풀어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킬 수도 없다는 거죠. 학원에서.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충분하게 페이지가 넘어가고 뭐 사인도 받아오라고 해야지 부모님들은 내가 이제 페이를 한 것만큼 뭔가 공부를 우리가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심화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어렵죠. 초등 수학 심화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각자 맡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초등 심화를 주제로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지금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이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끝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초등 수학 심화에 대해서 각자 어떤 의견이신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초등학교 때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자기가 혼자서 푸는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초등 수학에 대해서 자기가 지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많은 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질리도록 많으냐. 그러니까 심화도 질리도록 많으냐, 끝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얘가 시킬 수 있는 문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가지고 심화 능력들을 길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